지금 이 방송을 기다리시는 2천만 불자 여러분,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지금부터 BBS 불교 방송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FM 101.9MHz 깨침의 소리 나누는 기쁨 BBS 불교 방송입니다. 불기 2534년 1990년 5월 1일 BBS 불교 방송이 문을 열었습니다. 세계 최초 지상파 불교 방송국의 탄생. 한국 불교 2천만 불자들의 간절한 염원이 마침내 이뤄진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불교계가 바라고 절실히 원했던 것은 전체적인 불교가 동참하는 불교 방송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조계종을 비롯해서 태고종, 진각종, 천태종 모든 정단이 다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불교 방송의 출범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 불교사에서 가장 큰 획을 긋는 사건이었다고 우리들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BBS 불교 방송을 통해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는 일이 처음으로 현대화되고 공식화되었기 때문이죠. 불교 방송 건립의 실질적 토대가 돼준 분은 한국 불교 중흥을 평생의 서원으로 삼았던 대원 장경호 거사였습니다. 거사의 오랜 바람은 부처님 가르침을 언제 어디서든 들을 수 있는 불교 방송국의 건립이었죠. 불교 방송국을 세워야 되겠다. 불교 방송국 하나가 법당 100개보다 낫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당시에 스웨덴 대사로 있던 아드님한테 일부러 찾아가요. 스웨덴까지 가서 이제 그 방송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이제 상의하고 했더니 그 부자간에 합의가 돼서 일치가 됐지 아주. 그래서 전 재산을 팔아서 이거 방송국 해도 좋습니다. 하십시다. 그 장상문 이사장님하고 서희연 총무원장 스님하고 하나로 합시다. 그래서 힘을 모아서 좀 큼직하게 잘 합시다. 기술이나 뭐 진행 과정 또 재력은 진흥원에서 담당하고 채널 획득이라든지 또는 그 의호에 대해서는 종단에서 전체를 책임받겠습니다. 이래서 그걸 가운데서 조합하고 배합하면서 만들어낸 정효 스님의 열정 그리고 그 노력이 아마 빛을 봐서 불교 방송이 탄생한 것이라고 보이는데 거기에 곁들여진 것은 전 불교인들의 응답이었습니다. 이 개국까지 상당히 시간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직원도 뽑아야 되고 또 기계 설치도 스튜디오도 만들어야 되고 이제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사회를 또 해가지고 중요한 결의를 합니다. 답업 빌딩 3층을 공개홀로 사용한다. 16층을 사무실로 사용한다. 17층을 스튜디오로 한다. 이게 그 당시 다 결의를 한 내용들입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직원을 뽑는 광고를 내놓고 모금 운동을 했어요. 제일 처음에 조계사, 봉은사, 도선사, 그리고 원주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모금 운동을 해서 그래서 불교도들이 불교 방송을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 반응이 나중 IMF 때 우리가 봤던 금모기 운동보다도 훨씬 더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보살님들이 가지고 있는 금비녀, 반지, 팔찌 이런 걸 다 부처님 앞에 내놓으시면서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날 정도로 정말 감명 깊은 일이었습니다. 성금을 한다고 할 때 너무 기뻐서 제 주머니에 있는 돈이 그 당시에 돈 2만 원이 있었는데 그래서 2만 원을 우선 성금을 해드렸습니다. 나도 불교 방송국에 벽돌을 한 장 쌓을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이번에 성금을 모금을 동참을 했습니다.
불자들의 뜨거운 동참과 함께 각 종단의 스님들도 큰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불교방송 개국은 그야말로 사부대중이 한마음으로 일궈낸 눈부신 성과였죠. 일체를 존경합시다. 일체가 부처님 아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체를 부처님으로 받들고 스승으로 섬기며 부모로 모십시다. 더욱이 불교 방송을 통하여 이 법문을 전하게 되니 참으로 금상첨화입니다.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는 최고의 방송을 위해 모인 최고의 인재들. 일기 사원 모집 당시 경쟁률이 무려 24대 1이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절에 그 스님께서 제가 엄마하고 그때 이제 절에 갔는데 막 뛰어나오시면서 불교방송이 개국을 한다고 한다. 얼른 준비해서 불교방송에 입사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게 지금도 한 장의 사진처럼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제가 입사하던 당시 불교방송은 그야말로 1600년 한국 불교 역사상 최초의 공중파 불교방송으로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었죠. 불교계에 아주 내노라하는 사람들이 다 시험을 봤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난 몰랐어요. 불교방송 입사하기 한 2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 저같이 또 불교 집안, 저도 불자.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그 평생 뭐 종교적으로 그다음에 일적으로 일하면서 내가 여기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곳이 불교방송이 아닌가. 입사하고 장모님 굉장히 좋아하셨겠어요. 그러면요. 예. 사랑받는 사이. 예, 좋아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불교방송이 갖고 있는 위치가 지금처럼 미디어가 많은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또 지상파 방송사로서의 또 위상도 굉장히 높았고 대학 동기들이 굉장히 부러워했던 그런 시절이었었는데 그때는 뭔가 새롭게 시작한다는 그런 그 으쌰으쌰하는 분위기, 뭔가를 되게 희망에 차 있었던 것 같아요. 깨침의 소리, 나누는 기쁨을 위해 시방 세계를 향해 문을 연 불교방송은 포교뿐 아니라 음악, 교양, 예능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청취자들에게 다가갔고 전국 각지의 지방사가 설립되면서 보다 많은 불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함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는 차 한 잔의 선율이라는 것이 이제 그 진행자를 가지고 굉장히 고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전무나 그 편성국장이나 이제 내나 이 진행자는 반드시 클래식도 하고 음악 전반적인 지식을 갖추고 불교를 잘 알고 있는 비구니 스님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때 그분이 저한테 정목 스님을 추천했어요. 클래식 음악 프로그램을 해보겠느냐. 그래서 클래식도 모르고 방송도 모르는데 제가 모험심이 있어서 그냥 덤볐습니다. 그럽시다라고. 아무래도 제가 또 출가자니까 어떤 사명감 같은 것도 있고, 네, 그렇게 해서 인연이 되고 계기가 됐네요. 제가 이제 차 한 잔의 선율이라는 클래식 음악 프로그램과 함께 거룩한 만남까지 2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진행했거든요. 차 한 잔의 선율 중에 매주 금요일에 그 시간 하나만 어려운 이웃돕기를 했었죠. 그래서 제가 200회까지인가 진행을 했거든요. 첫 방송 했을 때 지금도 기억이 나요. 4월 5일 식목일이었거든요. 그때 첫 방송을 하는데 택시 기사님이 전날서부터 벌은 돈을 마포 불교방송 앞에 차를 대놓고 바로 17층까지 올라와서 자기가 번 돈 전액을 다 내고 싶다고 주고 가셨어요. 잊을 수가 없는 그 일이었어요. 그게 첫 방송의 첫 스타트였는데 어려운 이웃의 사정을 라디오로 전하며 성금을 모금하는 거룩한 만남은 방송 초기부터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고 지금까지도 매주 변함없이 청취자들의 아름다운 보시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격조 높은 그 불교 대담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것도 피하고 너무 세속적인 것도 피하면서 고급의 불교 인력들을
잘 이렇게 서부에서 풀어나가는, 오늘의 언어로 풀어나가는 그런 일을 하자. 그래서 나도 아주 공감을 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이 시작을 하고 난 다음에는 제 기억으로 한 6개월 만에 불교방송 전체 청취율 1위를 기록을 하고 또 그것이 상당히 오래 지속이 됐어요. 거룩한 만남과 무명을 밝히고처럼 개국 초부터 계속된 프로그램이 있는가 하면 20년 넘는 세월 매일 아침 마이크 앞에 앉은 스님도 계십니다. 사연을 이렇게 받아보면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시고 스님 방송을 들으면서 나아졌다. 또 어렵지만 마음 쓰는 게 나아졌다 하는 이야기들을 들으면 정말 아주 뿌듯하고 이 방송을 하는 의미가 있다, 보람이 있다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죠. 처음에 불교 방송 제가 진행한 거는 새벽에 하는 경전 강의 프로그램이었어요. 내가 강의를 하면서도 이거 몇 명이나 들을까? 정말 듣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건가? 이런 긴가민가 하는 심정으로 방송을 했죠. 근데 한 두세 달 하다 공개 방송을 했는데 미어 터지게 온 거예요. 법당에. 그래서 야, 이게 아니구나. 이 새벽에 일어나서 방송을, 경전 강의를 듣는 분들이 의외로 많구나 하는 걸 내가 실감을 했고, 그게 이제 밑바탕이 돼서 나중에 참선 백문백답 또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이걸 할 수 있게 됐죠. 한 20년 전에 그 시인 항청원 선생님이 하는 그 행복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매주마다 했었어요. 한 달에 4번.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요리를 TV 화면을 통해서 하는데 우리는 이 라디오를 통해서 말로서 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산당 임조의 약이 되는 음식 시간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때가 새롭게 생각이 나네요. 많은 분들이 그 말할 때마다 기록해가지고 길에서 만나거나 이랬을 때 막 그거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훨씬 그 아날로기적인 그런 굉장히 직접 이렇게 대면하지 않아도 매일 그 방송이 기다려진다 그러고 그런 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지난 30년 BBS 불교방송은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부산, 광주, 대구, 청주, 춘천, 울산, 제주까지 7개 지방사를 개국했고 전국 방방곡곡에 중개소를 개소해 보다 널리, 보다 가까이 부처님 법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좀 더 쉽게 불교를 접하고 불교가 생활 속 활력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도 쉬지 않았죠. 마이크 앞에서 모두가 최선을 다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교방송의 역사가 순탄하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최대 위기였던 IMF 구제 금융 사태, 급변하는 방송 환경에 따른 경영 악화, 불교방송은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해야만 했습니다. 어떨 때는 생활을 어떻게 꾸려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그 물질적인 것 이런 것보다 뭐 동료애라든지 선배들이 마음으로 끌어주는 어떤 부분들, 불교와의 인연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귀중한 세연인데 이런 힘 때문에 그 위기 때마다 생활은 좀 곤란했지만 잘 견뎌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후배들에게는 제가 겪었던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겪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멈춰 있을 순 없었습니다. 2008년 12월 그동안의 방송 노하우를 바탕으로 BBS TV가 출범했습니다. 불교방송이 개국할 때는 그 FM 라디오로 개국을 했지만 처음 준비하실 때는 영상 매체로 텔레비전 방송국으로 개국하려고 준비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영상 매체에 대한 중요성을 그때부터 인식하고 계셨던 거고요. 약 2년간 준비해서 2008년 12월 달에 개국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기술 감독으로 참여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정말 굉장히 뜻깊고 환심 넘치는 과정이었습니다. BBS TV가 개국하면서 종단이나 사찰 또는 불교 유관 기관에 굉장히 불교 방송이 밀접하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 같고 또 그를 통해서 불교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셨습니까? 불교 방송에 새로운 지휘관이 부임했습니다. 30주년을 맞은 불교 방송에 더 큰 도약을 다짐하며 불철주야 애쓰고 있는 이선재 사장입니다. 외부에서 봤던 것보다 안에서 보니까 이 근무 여건이나 직원들의 고생이 좀 많구나 하는 거를 새삼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 시설 또 여러 가지 처우나 이런 면에서 부족한 면이 많은데 사명감과 그 열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답이나 이런 걸로 바라지 않고 어떤 그 불교적인 어떤 희생정신 그런 면으로 일을 하는 직원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 회사의 어떤 단합 또 30년 이어오는 동안에 큰 동력이 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BBS 정호종합 뉴스입니다. 불교적 소양과 신심, 원력을 두루 갖춘 불교방송 직원들. 힘들 때도 많지만 불교방송과 함께하는 분들 덕분에 늘 힘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얘기를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거? 불교 방송이니까.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과 함께 부처님을 함께 배우고 그리고 불교로 인도를 할 수 있고 포교를 할 수 있고 그것을 또 업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불교 방송 아나운서라서 행복한 부분? 그런 것 같아요. 입사 지금 24년 차 됐고요. 생방송은 눈 감고도 할 정도로 돼 있긴 한데 아무튼 그래도 항상 긴장은 돼요. 생방송은 언제든지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라디오가 어려운 시대라고들 하는데 그래도 불교방송 청취자분들께서는 늘 항상 그 자리에서 저희가 어떤 콘텐츠를 이렇게 딱 소개를 해도 참 자비로운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셔서 저희도 감사한 마음으로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늘 새로운 것들 또 이제 만공의 회원분들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생방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환경에 우리 불교적인 어떤 소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프로그램 안에 녹여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굉장히 활동적으로 열성적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열정에 있어 둘째라면 서러운 부서가 또 있습니다. 바로 보도국인데요. 부처님 정법의 눈으로 세상을 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라디오를 시작했지만 지금 TV로까지 이제 플랫폼을 더 넓혔습니다. 이 불교 뉴스와 일반 뉴스를 융합함으로써 이 아주 낱마처럼 얽혀 있는 이 정치적인 쟁점들 또 풀리지 않는 어떤 사회적인 이 문제들에 대한 어떤 불교적인 해법들을 이 뉴스에 담아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녁 라디오 생방송을 앞두고 바쁜 전영신 앵커. 생방송은 사실 이제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같이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어떤 실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너무너무 긴장을 하는 편이고 방송을 한 것에 대해서 어떤 피드백이 온다든지 그게 어떤 사회적인 어떤 파장을 일으킬 때 아무래도 그 언론인으로서는 가장 보람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이제 방송을 하다 보면 이제 불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편지도 보내주시고 거기에 이제 담긴 마음을 봤을 때 그때 가장 보람을 많이 느끼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TV로 불교계 뉴스를 전하는 오승진 아나운서도 방송을 앞두고 긴장된 모습입니다. 불교 방송을 위해서 우리 불교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애써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럴 때마다 책임감도 느껴지고 또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BBS 불교방송인이란 사명감으로 제작 현장을 누비는 사람들. 1700년 한국 불교의 전통을 이으면서도 시대에 맞는 컨텐츠 개발을 위해 지금 이 순간도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이 시대에 맞는 영상 포교를 책임지고 가는 그런 중요한 임무가 있는 부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성원들도 더 젊고 의욕이 넘치시고 재능도 많으시고 남부럽지 않은 열정과 재능을 지녔지만 방송 현장이 언제나 내 편인 건 아닙니다. 행사가 있어서 아침 9시부터 나와 있는데 도대체 오늘 하루가 언제 끝날지 너무 걱정이 됩니다. 오늘 이번에 이렇게 비가 와서 저희 전 직원들이 이렇게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렇게 다들 크게 이렇게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결과가 좋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반가운 얼굴. 금강선원장 해거 스님이시네요. 자비의 전화라고 하는 것을 한 이태 했을 거예요. 내 목소리만 들어도 신도들이 다 알아요. 그때 자비의 방송 때. 그건 하도 그래서 어디 시골 절에 저기 경상도 이렇게 가서 안녕하세요 하면은 아 스님이다 그러고 이제 막 그랬어요. 진행자가 편안하게 방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는 직원들도 한둘이 아닙니다. 요즘은 라디오와 TV 직원들의 협업도 필수죠. 불교방송 들어오기 전에는 그냥 부처님 오신 날이나 어떤 행사가 있을 때만 이렇게 절에 가서 기도를 하고 뭐 보시를 한다든가 이랬었는데 불교방송 들어오고 나서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일반 불자분들께 저희가 찍은 영상을 보여드린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부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제가 동참해서 함께 할 수 있다는데 감사한 마음을 항상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불자들에게 라디오로, TV로 부처님 말씀을 생생하게 전하는 1등 공신들입니다. 일단은 묵묵하게 말없이 뒤에서 모든 스태프들이 움직여주고 거기에 대한 그 프라이드도 강하고 그러한 직원들이 저는 고맙지요. TV와 라디오 외에도 각양각색의 미디어 매체가 무한 경쟁을 하는 시대. 불교 방송의 모든 콘텐츠를 언제 어디서나 즐기고 누구나 동참할 수 있도록 미래형 방송을 위한 노력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뉴미디어 쪽은 앞으로의 미래의 방송이라는 생각을 갖고 하고 있고요. 기존의 방송들이 하지 못했던 역할들을 해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뭐 이런 재미나 흥미, 그다음에 방송의 포맷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 좀 변화를 좀 먼저 선도해 나갈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다양한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직접 라이브 방송으로 해서 스님하고 즉문즉설 형식으로 하는 그런 것도 시도를 하고, 또 나름 이제 새로운 콘텐츠들을 신규 콘텐츠를 많이 개발하기 위해서 많이 기획도 하고 뭐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불교방송의 살림살이를 도맡아 하는 경영기획국입니다. 불교방송의 심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30년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모두를 챙겨온 최효상 차장. 올해로 정년을 맞습니다. 어떻게 불교방송 입사해서 지금 30년째인데 올해 정년입니다. 제가 총무를 보면서 참 뭐 어떤 부서든지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다 짜증나는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그렇지만은 부서원들이 다 도와주시고 참 30년 동안 삶을 그래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불교방송의 내일을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광고사업국 김동규 사원. 부처님 오신 날 그 봉축 시즌이다 보니까 봉축 광고 의뢰할 겸 스님도 오랜만에 인사드릴 겸 지금 인사드리러 가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방송국을 나서 찾아간 곳은 서울 수유동 향운사. 지상 스님께서 항상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곳이죠.
광고 사업국의 일원으로서 수익 창출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갖게 되지만 이제 스님들을 만나 뵙게 되면 좋은 법문도 듣게 되고 마음이 편해진다는 그런 마음에 스님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방송 현업에 있는 친구들보다도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지원받는 것도 굉장히 열악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불교방송 전 직원들을 먹여 살린다라고 하는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또 힘들지만 참고 일하는 모습에서 불교방송의 미래가 거기에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BBS 불교방송이 무사히 30주년을 맞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켜준 외호 신장님들이 계셨습니다. 2015년 12월 출범한 방송 포교 후원 10만 공덕주의 모임 BBS 만공회. 매달 10,000원 이상을 후원하는 공덕주 여러분 덕분에 위기가 닥쳐올 때마다 불교방송 모든 직원들이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만공회원이면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한 분 한 분이 포교불사의 아름다운 주인공들입니다. 불교방송의 만공회 가입 문의 안내 전화가 1855의 3000번입니다. 사실은 이 1855의 3000번은 불교방송을 대표하는 전화번호가 되어버렸습니다. 저희 전법 후원국에서도 이렇게 전화를 받고 또 하다 보면 정말 저희들보다도 더 불교방송을 많이 보고 많이 들으면서 그 애정을 심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물론 지금까지 잘 해왔지만 그런 후원자들의 그 깊은 마음, 애틋한 마음, 불교방송의 어떤 정체성과 앞으로의 역할에 대한 어떤 주문 이런 것들은 정말 잊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만공회가 없었다면은 아마 우리 불교방송 아마 문 닫았을 것 같아요. 벌써 부도나도 100번 났을 것 같는데 정말 고맙게 7만여 분들이 한 달에 10,000원씩 후원해 주시고 또 연꽃도 피워주시고 하는 그 공덕으로 우리 불교방송이 이 불황기에도 그래도 이만큼 유지되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많이 낡았잖아요. 이런 것도 지금 우리 만공의 후원 여러분들이 이걸 좀 바꿔가고 있는 중이고요. 머지않아 우리 불교방송 사옥도 마련된다면은 정말 원웨이 스타일의 방송이 아니고 쌍방소통형의 방송, 공개 방송들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우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지혜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김혁 BBS 만공회 모연방송 제작 현장. TV 스튜디오가 시끌벅적합니다. 저희 불교방송의 가장 큰 원동력은 만공회 공덕주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이번 모연 프로그램도 그 만공회 공덕주님들을 위해서 그 더욱더 공덕주님들과 교감도 하고 또 만공회를 더욱더 알리고 그렇기 때문에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공회 공덕주를 모시기 위해 TV로 또 라디오로 모연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매번 많은 분들이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셔서 무한한 감동도 받고 더 열심히 방송해야겠다 다짐도 하게 됩니다. 맨 처음엔 조금 이게 방송에서 이렇게 만공회를 하는 게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싶었는데 이 여러분 불자님들이 이렇게 호응을 많이 해주시고 열렬하게 응원해 주실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래서 75,000분의 그 공덕주 분들이 계시다는 말 듣고 어머 너무 깜짝 놀랐어요. 예. 이분들 때문에 저희 방송의 질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저도 방송으로 인해서 용기를 걷고 희망을 갖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사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들이 다 보시구나 그런 느낌이 들죠. 이 만공회가 더 많은 그 공덕주님들이 후원을 해주셔갖고 더 좋은 방송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어요. 모연 방송이 나가는 동안 전법 후원국은 문의 전화로 한층 분주해집니다. 만공회 지킴이 박민희 차장도 올해 입사 30주년이라는데요. 보살님들의 십시일반 돈을 모으고 모아서 이 후원금으로 보시하는 걸 저희가 받을 때마다
진짜 감동의 물결이라고 할까요? 진짜 눈물 나는 경우도 많았고 이 분들의 원이 우리보다 더 큰 거예요. 불교 방송을 빨리 건립해서 거기서 공부를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런 것에 감동을 크게 받습니다. 연등을 달기 위해 방송국에 직접 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방송국 건너편에 마포이라고 있는 설렁탕집인데요. 매년 이렇게 오세요. 아드님하고 따님하고 같이 오는데 오늘 따님이 빠졌네. 뭐 항상 축파할 때는 항상 등을 달고 함으로써 마음이 편하고 좀 그러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잊지 않고 이렇게 옵니다. 같은 시간 불교방송 3층 법당에선 부처님 오신 날 연등을 다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만공 회원들의 간절한 발언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직원들이 손수 나서 정성을 다합니다. 지금 이분들이 전부 다 우리 만공의 회원들이신데 이분들 거를 다하는 거 아닌 거죠. 지난 4월 27일 불교방송 30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행사가 3층 법당에서 열렸습니다. 코로나19로 조촐하게 치러졌지만 무척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불교방송을 지탱하는 힘은 무엇보다 부처님에게 있다고 봐야겠죠. 정말 저희들보다도 더 불교 방송을 많이 보고 많이 들으면서 그 애정을 심어 주시거든요. 세계인들과 함께 한국 불교를 알릴 수 있는 가장 선봉의 불교 방송이 서 있기를. 함께하는 이 스태프들의 신심이 바로 불교 방송을 만들어내고 또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밑거름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흥원하고 불교 방송은 어떤 새 양 날개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가 잘 날기 위해서는 두 날개가 원만하게 이렇게 역할을 하듯이 그 불교 방송이 좋은 포교 콘텐츠를 만드시고 진흥원이 잘 이렇게 밀어주고 땡겨주고 하는 그런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의 아픔을 치유하고 이 시대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불교 방송이 돼야겠습니다. 불교 방송 30주년 너무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말씀을 나눠주셔갖고 저희들한테 용기와 희망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0주년 맞이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뻗어가시는 길에 불보살님의 가호 가피 함께 하시길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미래 300년, 3000년의 시간을 이 30주년의 첫걸음으로 디디시기를 발언합니다. 이 방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이 직원 여러분, 대단히 노고에 아주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BBS 불교방송이 우리 사회를 이롭게 하는 공익적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30년을 넘어 50년, 100년을 향해서 우리 불교방송이 더욱더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청작년의 시대를 접어들어가는 BBS 불교방송, 건강한 불교방송이 되시기를 바라고 종교 방송으로서 BBS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국 불교를 이끌어가는 포교의 영향을 많이 비춰서 이 시대에 빛이 되어주시는 그런 불교 방송이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축하드립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부름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BBS 불교 방송 개국 30주년을 축하드리면서 불교계를 대표하는 글로벌 미디어로서의 더욱 큰 발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한국 불교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우리 사회의 등불이 되어줄 것을 당부합니다. BBS 불교방송 개국 30주년을 거듭 축하드립니다. 불교방송 개국 30주년을 축하합니다. 우리는 지난 30년 언제 어디서나 유일한 지상파 불교 종합 미디어 불교방송과 함께 부처님의 자비를 가깝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불교방송의 더 많은 역할을 기대하며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아주 잘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잊지 말고
모든 중생이 부처님 법음으로 행복해지고 참나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불교의 외연을 확대하고 또 불자들에게 위안을 주는 방송과 더불어서 종교 간의 화합도 추구하는 그러한 또 그렇게 해서 국운 융성을 기할 수 있는 그러한 공익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더욱 매진해야 되는 방송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BBS 불교 방송을 만들고 지켜온 사람들, 그리고 불교 방송을 사랑하는 사람들, 다름 아닌 우리 모두의 이야기였습니다. 불교 방송은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부처님의 정법을 지키고 널리 전하기 위해 부지런히 나아가겠습니다. 불교가 궁금할 때, 힘든 사바세계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할 때, 기쁨을 나누고 싶을 때 라디오를 켜주세요. TV를 켜세요. BBS 불교 방송이 여러분 곁에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불교 방송은 30년 전 처음 그 마음을 잃지 않고 부처님 법의 향기를 펼쳐나가겠습니다. 깨치의 소리 나누는 기쁨 30년의 공예 감동의 노래로 BBS 불교방송 헤이!